오늘장 클린업입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요일장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역시 휴장 이후에 국내 증시가 오늘도 별로 좋지 않네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봤는데, 지금 이제 바로 전에 나왔던 모멘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슈가 좀 됐지만 국내는 휴장이었죠. 따라서 이제 미국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국내 휴장 그 시점에서 들려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하고 해외 쪽에서 이제 보면은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미국 자동차 판매 보겠습니다. 우리 휴장하기 전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또 자동차 판매 실적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미국 쪽의 실적이었습니다. 서프라이즈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예상을 이제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미국 쪽에서도 사실 컨센서스는 사실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 수치가 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이슈가 좀 크게 됐었죠. 지금 이제 선정된 이유 잠깐 이제 세 가지 좀 분류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5월 자동차 판매량의 시장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1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1만 대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 빼고 이제 국내 쪽으로 본다면 현대 기아차가 또 미국에 진출해 있죠.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이래 거의 이제 최대 판매량을 또 5월 달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5월 현대 기아차가 최초로 월간 판매량 각각 7만 대 그리고 6만 대를 돌파를 했을 만큼 5월 달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미국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는 게 우리가 또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철에 사실 이제 빙판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에 그 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지금 현재 시기가 어느 정도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휴일이 좀 많이 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자동차의 판매도 좀 증가했던 부분들이 이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을 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읽어볼 수 있었던 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신형 제네시스가 네, 좀 많이 팔려서 내수 판매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또 기아차도 앞으로 신차 효과, 예약 판매가 어떤 차종에 있어서 또 많이 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떠오릅니다. 원엔 환율이 1,000원대를 밑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지금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환율 동향에 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 종목들 안에서도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장에서 이제 모멘텀은 분명히 이제 그 완성차 쪽에서 모멘텀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또 시선을 좀 분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모멘텀을 가지고 어떤 종목 트리오로 구성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당연히 현대차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가장 이제 시장 안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아차,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한국타이어입니다. 네.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원엔 환율 이쪽이 조금 해소가 되고 좀 괜찮아지면 1,0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서게 되면 현대차의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반영될까요?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좀 해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사실 5월 달에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판매 대수가 좀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환율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지금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과 이제 원엔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판매 대수의 실적만 가지고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후의 동향을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이제 미국 법인이 지금 5월 달에 7만 907대를 7대를 이제 판매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7% 정도의 성장세가 바로 이제 미국 쪽에 나타났었고요. 5월 시판과 함께 이제 제네시스 역시 이제 24%의 신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네시스가 미국에서도 반응이 좋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한 판매 실적 보였습니다. 기아차는 어떤가요?
네, 다음으로 기아차는 이제 기아차 역시 미국 법인 쪽에서 본다면 지난달에 6만 87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현대차보다는 훨씬 더 큰 성장이 나타났었죠. 즉 14.8% 정도대의 성장이 나타났고요. 지금 옵티마라고 이제 미국식의 이제 명칭이고요. 국내는 K5죠. K5하고 소울이 지난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월간 판매 기록을 경신을 했을 만큼 기아차가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실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점유율이 좀 크게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한국 타이어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마지막 기업은 바로 이제 한국 타이어입니다. 완성차 업체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종목으로 본다면 타이어 업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제 타이어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타이어는 역시 이제 현대 기아차를 고객사로 둔 국내 1위의 타이어 업체죠. 국내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지금 많이 나타나게 될수록, 그리고 국내 쪽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게 될수록 타이어 업체들 쪽에서도 실적이 호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한국 타이어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의 이 자동차 판매 증가세, 앞으로도 더 이쪽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신차 출시 이후에 그 성과를 거두는 시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또 판단해 본다면 5월 달보다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차 효과가 좀 더디게 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5월 달의 그 결과가 6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이제 환율이 앞으로의 환율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6월 달이나 그 이후 시점을 본다면 지금 5월 달의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나가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증가세가 더 좋아진다는 기대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이 환율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습니다. 계속 첫 번째 변수로 가장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홈런 종목은 예상되는데요. 어떤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홈런 종목은 바로 이제 한국 타이어입니다. 예. 한국 타이어 펀더멘털과 주변 여건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 뭐 한국 타이어 투자 포인트를 제가 이제 적어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 내의 점유율이 확보가 될수록 역시 이제 뭐 점유율 확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화 강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론 이제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는 뭐 천연 고무나 고무 가격에 대해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상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타이어는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사들, 메이저급의 이제 주요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BMW나 그리고 포드,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크라이슬러, GM, 폭스바겐, 이런 이제 그 업체들에게도 역시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업체들 쪽으로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타이어 세 번째 마지막 이제 포인트를 또 잡아드린다면, 타이어의 경우에는 완성차 쪽에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나가긴 하지만 경기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신차가 판매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교체 타이어의 수요는 발생된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가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더군다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따라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도 타이어주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들을 하는데요.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약간은 답답하거든요. 오늘도 사실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0월부터 한 8개월 동안 거의 횡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업체들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정말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 쪽을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 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 타이어하고 넥센 타이어 정도로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타이어 업체의 주가, 현재 한국 타이어의 주가 흐름을 보고 계신데, 사실 지금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이 상한 수익을 못 보신대요, 이 종목을 가지고. 그런가요? 그런 얘기도 투자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너무 이제 고점에서 좀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만약에 네네네. 저점에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횡보하는 흐름이 지금 보이는데 예. 올라갈 때 또 어느 정도에서 사익 실현 하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다시 또 이제 손실로 그렇죠. 접어드시는 박스권이다 보니까 그런가 네, 봐요. 그런 분들이 예. 이제 계실 것 같은데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목표가를 일단 너무 높게 잡을 필요는 분명히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지금 현재 접근하게 된다면 뭐 시장은 그동안 계속 빠졌습니다만 한국타이어는 그래도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윗꼬리를 달고 지금 현재 음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따라서 한국타이어를 접근할 때는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접근보다는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의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매수가를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가격대가 62,700원인데 61,500원에서 한 62,000원 정도 자리대에서 그 자리대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너무 이제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에서 중기 정도 관점으로 66,000원 정도 가격대가 적절한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66,000원 이상을 너무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정도 자리까지만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손절가, 역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뭐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바로 전날 거래된 봉의 저점 자리가 바로 66,600원입니다. 따라서 66,6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한국타이어가 64,000원대를 제대로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쪽에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쌓인 건가요? 지금 이제 매물대라고 한다면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고점과 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신 분들, 네, 그 자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매물대라는 건 그 구간에 가면은 물론 이제 매물대가 추리가 되긴 하겠지만 오늘도 그 선에서 윗꼬리를 쫙 달았거든요. 오늘 고점도 그 네. 선에서. 예. 일단 지금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횡보하고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횡보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좀 많아졌을 때, 즉 매도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매도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네. 당연히 물량대는 시원하게 좀 뚫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물량대를 뚫었다는 건 주가가 그만큼 또 큰 시세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물량만 제대로 해소를 시켜준다면 말씀드린 66,000원까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최근에 이 종목을 선도하는 수급 주체가 있나요? 일단 뭐 지금 수급 주체에 대한 표가 지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수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빨간색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파란색이 기관 쪽에서의 보유 비중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쪽은 저점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네. 잠깐 이제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흐름에 이 기업의 전반적인 수급 주체로 본다면 당연히 기관 쪽이 맞습니다. 기관 쪽이 사줘야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네. 지금 외국인 쪽에 가담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 싸다라는 관점에서의 펀더멘털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기관 쪽만 조금만 더 들어온다면 충분히 매물대 소화 가능하다. 그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5월 자동차 판매량이 9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 모멘텀을 가지고 한국타이어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 전략으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옵니다.